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본격 하락기 오나, 시총이 2,750억 원이 증발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간 해줬죠. 내년 5월까지. 그래갖고 8년은 매물은 늘었지만은, 최근에 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여파로 매수세까지 자취를 감추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쵸?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비슷한 기사인데,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값이 2,700억 증발했지만은, 되레 늘어난 곳도 있다라는 거죠. 요런 기사가 사실 조금 좋은 기사죠. 단순하게 증발했다가 아니라 좀 변화가 있는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지역을 좀 살펴봤더니 일기 신도시예요. 일기 신도시 시가총액은 4월 말 기준으로 145조 6천억 정도였던 게 요게 145조 7천억 정도로 한 1천억 원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조금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요 일산하고요. 4월 말 기준이겠죠. 3번 같은 경우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 항상 상대적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모든 자산이 다 내려가지는 않는다. 내려가면 올라가는 지역들도 이제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집값 하락 지역 하나 둘 들어가는데 제주나 강원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을 했죠. 아마 집값 상승률이 무려 1%대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올해 한 1월에서 9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은요, 세종이 가장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인천, 대전, 대구도요. 그리고 경기, 전남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서울도 하락 전환을 했다, 부산도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수치상 보면은, 하락은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은 오히려 아직까지는, 플러스이고요. 이 반면에 전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침체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특정 지역입니다. 요 제주, 강원, 그리고 경남, 광주, 전북, 이런 지역들은요, 1% 이상의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마 요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지방에서 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은요, 요 종부세하고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도 있겠지만은 일부 투자 수요들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겠죠. 네. 지금 매수 심리 움츠러드는데 수백만 원대 초고가 반전세는 오히려 불티다. 8월에 전세 대란이 나타나진 않았죠.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월세 대란인 상황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집값 하락 기조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죠. 근데 이와 반대로 서울 강남권에서는 30평대는 거의 한 6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또 더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웃도는 초고가 반전세 계약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월세 금리가 좀 더 유리하니까, 월세로 사는 게 더 유리하니까 월세 신호 현상은 여전하고요. 강남강 같은 인프라 이런 학군까지 갖춰진 지역에서는 초고가 전세나 월세 거래는 오히려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양극화를 넘어가지고 지금 초양극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닥부님. 30대 중반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30대 중반 예비 신혼부부. 지금은 부부의 직장 위치를 고려해서, 직장 위치가요, 송파하고 판교입니다. 그 성남에서 3억 5천에 전세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니까
본인 자금이 무려 이제 3억 원이나 있고요. 전세 대출은 한 5천만 원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 좀 많죠. 그래서 현재 고민인 게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가지고 하남 쪽에 전세로 이사하는 것과 그렇죠. 이게 하나고요. 성남의 아파트를 최대한 7억 정도 담보대출을 고려해가지고 뭐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3기 신도시는 너무 오래 걸리는 점과 성남은 입주 물량이 많고 금리가 올라 고민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뭐, 고민하시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어요.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하남 지역이죠. 여기가 뭐 문화재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로 이사를 가시면은, 그리고 이사를 해서 하남의 3기 신도시 청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10년 내에 여기는 사실 내가 청약이 당첨이 돼서 뭐 입주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속도를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굳이 청약에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예비 신혼부부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청약을 도전한다라고 하면은 서울하고 경기권 내에 올해하고 내년에 청약이 좀 빨리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선 해가지고 청약을 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지역을 보시는 게 더 맞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가점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좋은 지역을 내가 청약을 했을 때는 당첨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성남에 지금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는데 본인 자금도 거의 3억 이상 있으신 거예요. 대출은 5천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7억대 내외 정도 올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단지는 검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조금 많은데요. 그리고 24년, 25년부터는 그런 물량들이 대부분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지역은 입주 물량이 평균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부담이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바로 위에가 뭐 송파, 잠실권도 있고요. 강남권에 인접해 있고 아래는 또 판교도 있는 그런 업무지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절대 물량 자체가 부담이 되는 지역도 아니고 이 물량 자체도 올해 내년이 지나면은 급감을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현재 시점이 많이 조정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 조정이 되는 것도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가 저는 해당 지역의 신축의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거주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뭐 3기 신도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3기 신도시 발표가 된 지가 4년이 지났어요. 근데 뭐 아직도 입주가 된 곳은 한 곳도 없고요. 그리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곳도 인천 계약 한 곳밖에는 없죠. 입주 예정 시기도 원래 25년이었다가 27년으로 미뤄졌는데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5년, 뭐 10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청약을 위해서 이사까지 가서 청약에 베팅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인천 계양이 뭐 유일한데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그거죠. 지금 가려고 하는 지역이 하남 지역인데 문화재 발굴될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입주는 사실 뭐 기약 없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상 입주 시점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보니까 직장 위치가 한 분은 송파구고 한 분은 판교니까 성남에서 지금 이미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세로 계속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올 하반기에 차라리 입주 예정인 단지를 거주하고 투자로서 담보대출을 좀 끼고
매수를 해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뭐 출퇴근하기도 두 분이 너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점이 거의 저점에 가깝고요. 이 시점이 지나면은 다시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물량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기 성남시 일대 수요 입지를 좀 보면은 22년 올해죠. 그리고 내년 23년까지는 물량이 평균 이상은 되는데요. 24년, 25년, 26년에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24년도 이후에는 사실 뭐 물량이 없다 보니까 다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세 개 단지가 검색이 되는데 저는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요 두 단지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지는 요 신흥역 요 단지고요. 이게 이제 9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까 이제 입주를 준비 중에 있는 단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25평이 한 7억 9천 정도 합니다. 가격이 상당수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인 거예요. 원래는 뭐 10억, 11억 그 이상도 하는 지역인데, 현재 많이 조정이 돼서 저점에 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뭐 두 번째 단지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단지죠. 이 금빛그랑 매종 이 단지도 한 7억 초반, 7억 중반대 정도면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2년 11월에 입주 예정이니까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 입주장이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요, 시세는 위쪽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시세를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뭐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이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11억 초반에서 중반에 거래가 됐다가 22년 7월에는 뭐 8억 후반에 이렇게 거래가 됐지만은 저는 요건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고요. 다시 가격이 이렇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 11억에서 뭐 11억 4천 그리고 잘 가면 10억 이상도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제 두 개 단지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죠. 7억에서 8억 정도 하는 단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요게 뭐 2년에서 4년이 지나면 저는 11억에서 12억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점에 뭐 신규 투자를 하셔도 되겠고, 요거를 뭐 비과세를 받고, 뭐 12억은 비과세 구간이잖아요. 비과세를 받고 우리가 좀 상위급지로 뭐 서울 더 핵심지로 이렇게 갈아타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를 내가 10년 이상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자산의 차익을 좀 남기고 더 핵심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택수를 서울의 재개발 예정지 등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좀 늘리는 선택지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서울 아파트값 조정기 속에서 뭐 시총이 2,700억 가량 증발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반면에 1기 신도시 중 일산하고 삼보는 오히려 시총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1%대 집가격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원인은 지방 공시 가격이 뭐 3억 원 이하, 종부세, 양도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을 뭐 제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히 이제 8월에 전세 대란은 없었지만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월세 대란은 뭐 사실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입니다. 30대 중반의 예비 신혼부부께서 사연 주셨는데 3기 신도시 청약은 저는 이제 극구 좀 반대를 드리고 싶은 입장이고요. 사실 이 투자 대비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3기 신도시는 10년 후에도 입주가 불투명하고요. 그러니까 자산을 내가 불리는 관점에서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보다는 현재 직장 위치가 성남 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을 내가 매수 검토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